네,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신당을 창당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알려졌죠. 근데 추가로 나온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택은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가 나온 바가 있는데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이건 좀 오보다 이렇게 어제 또 밝히기도 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당사자 연결해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보도 내용을 간략히 추려드리면 금태섭, 정택은, 박원석 그 세 전 의원이 창당준비위원회를 9월까지 구성하고 10월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요지의 보도였는데 이거 완전 오보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금태섭, 정택은 두 분의 전직 의원님과 제가 만나서 네. 여러 가지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화된 진영 대결 정치를 넘어서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지형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이룬 건 사실이지만 아직 무슨 신당 창당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뭐 금태섭 의원이 지금 추진 중인 새로운 당에 뭐 제가 참여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뭐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자 여기서 좀 분명히 좀 그러니까 정리를 해. 제3 신당은 필요하다라는 데는 의견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태섭 신당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3 신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정의당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공감대는 뭐 여야 막론하고 저는 뭐 기존 정치인들 중에도 상당수 갖고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 정치가 이게 극단적인 대결만 도드라지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못한다라는 문제의식은 굉장히 커져 있다고 보고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무당층의 그 확대로 그런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고민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태섭 의원이 추진하신다는 신당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면면도 잘 모르고 또 일부 뭐 그 어떤 그 정체성에 어떤 지향을 갖는 혹은 어떤 그 성향을 갖는 정당인지가 드러나는 이제 그런 활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거나 그러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금태섭 신당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하여간 뭐 제3정당에 대한 이야기는 의견은 나눴다고 하시니까 그 대화 과정에서 금태섭 전 의원님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한 전혀 적은 그런 제안 없었습니다. 제안도 없었습니까? 네, 전혀 그런 제안은 없었고요. 일단 뭐 금태섭 의원님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이제 금태섭 의원께서 추진하신다는 새로운 당이 상당한 완성도에 있는 단계가 아니고 또 창당 발기인 대회를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 포럼과 같은 형태의 조직에서 이제 막 창당을 해보겠다 나선 상황이어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단계에서 뭐 거기에 참여하자 말자 뭐 이런 식의 논의는 전혀 진행이 안 됐고 그러면 같이 의견을 나눴던 정택은 전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마찬가지 입장이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금태섭 신당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서 논의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또 그런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와는 별개로 지금 정치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정치 지형의 필요성이나 또 새로운 신당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의원님의 그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제3정당은 정말로 필요한데 금태섭 신당의 합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정의당 재창당 움직임이 있는데 내가 한다면 이쪽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정의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기본이고요. 그러나 정의당만으로 되겠나. 삼지대에 이른바 양당 중심의 이런 질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정의당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제를 이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재창당을 두고 벌어졌던 당내 이른바 신당파와 자강파 간의 어떤 논란, 갈등이 좀 있었다면서요. 이 문제는 정리가 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달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그 정의당의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는 뭐 노동, 녹색, 그 제3의 정치 세력 등을 포함해서
뭐 통합 합당의 방식으로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내렸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신당 창당을 하겠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공표한 거고, 다만 그 경로 방식, 대상 이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검토를 하자라는 결론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녹색 세력과는 좀 어떤 그러니까 대화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뭐 당 지도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데 그런 대화는 이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기존의 큰 틀에서 진보 진영 내지는 진보 정치라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세력들만으로 과연 유의미한 네. 세력 확장과 재편, 더 나아가서 한국 정치에 지금 이 양당 정치가 보여주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겠나. 네. 그보다는 더 넓은 범위에 그런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는 일관되게 거대 두 양당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그 문제 말고도 정의당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이 좀 당연하죠. 있고. 저는 그래서 예. 거대 양당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 기성정당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당의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께서는? 정의당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제3당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그렇죠. 지난 예. 10년 동안 이른바 양당이 아닌 정당으로서 제도권에 계속 일정한 의석을 배출했고 그 양당을 넘어서는 대안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혀왔지만 실제 국민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의 진보적 비전이 국민들을 설득할 만큼 진화하지 못했다라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양당 정치의 틈바구니에서 때로는 이쪽 눈치를 보고 네. 때로는 저쪽 눈치를 보는 이제 그런 어떤 이 틈새 포지셔닝이랄까요? 근데 이런데 너무 오랫동안 안주했던 거 아니냐. 네. 오히려 그 바깥에서 양당 정치에 국민이 실망하고 양당 정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국민들 곁으로 그런 대중들 곁으로 과감하게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그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도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로 지금 잡히고는 있는데 그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무당층이 지금 그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 무당층이 뚜렷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그게 제3당의 그 정치적 기반으로서 다음 총선에도 공고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네. 삼지대라는 건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네. 무당층이라는 것도 유동적이고 예. 때문에 이제 어떤 가치 비전 혹은 어떤 인물로서 이제 대안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지금은 무당층이 늘어났지만 선거 시기가 가까워지면은 또 어쩔 수 없다. 이런 차악의 선택 논리로 인해서 양당으로 흡수될 수도 있고 다만 다른 대안의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때문에 무당층이 늘어난다는 게 곧 삼지대의 새로운 정당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어떤 비전을 보이느냐, 어떤 가치를 보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3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선 주자가 있어야 된다. 뭐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전 좀 처진한 논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 헌정 체제의 한계, 즉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에 너무 깊이 갇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대선 주자 없이는 정치가 안 되고 예. 정치 전체가 이 대권을 둘러싼 5년간의 5년을 주기로 둔 이전 투구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걸 좀 넘어서는 그런 이 정치적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3지대의 새로운 정당의 비전은 35년 된 육공화국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제7공화국의 비전이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그 제3 신당 이야기가 나오면 언론은 대부분 이른바 금태섭 신당 아니면 양양자 신당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만 여의도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 물밑에서 여러 신당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마 의원님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만약에 이러한 움직임까지 표면화된다면 네.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제3정당의 지위를 놓고 이전 투구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 점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그게 이전 투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협력이 될 수도 있겠죠. 연대도 가능하다? 예. 지금 결국에는 양당이라는 거대한 이 퇴행 체제가 있는 거고 예. 그 퇴행 체제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시도들이 협력적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 그 양당의 이런 못하기 경쟁, 또 서로를 악마하는 경쟁 속에 대한민국 정치가 몰락하는 것을 방치할 거냐, 네. 아니면 그 정치의 몰락으로부터 정치를 좀 구출하기 위한 초당적이고 초정파적인 네. 이성의 결집으로 갈 거냐, 네. 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후자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요. 물론 이제 그 제3당의 지위를 놓고 일정한 경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거대 양당의 그 구심력에 의해서 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낫다라는 경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 경쟁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른바 3지대라는 게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 의원님께서는 정치평론도 많이 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이른바 금태섭 신당과 양양자 신당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합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가능성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 두 신당 움직임이 합쳐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신당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그 두 신당이 어떤 방향성이나 정체성이나 가치, 비전 이런 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네. 그걸 얼마나 이제 공고하게 형성할지, 또 어떤 분들이 모여서 그 신당을 하게 될지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또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이제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더 큰 제3지대의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라는 가능성도 아직은 뭐 구체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요. 그 가능성 열어놓고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시도들이 각자 이제 그 시도를 해보고 또 각자의 파이와 각자의 볼륨을 늘려가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정한 수준으로, 그게 꼭 한 당을 함께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선거 연대를 할 수도 있고 선거 연합을 할 수도 있고, 네네.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당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거 다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정미 대표 같은 경우는 새로운 궤적이 다르다고 확 선을 그어버렸던데요. 글쎄요, 뭐 삶의 궤적이 다르다 이런 얘기는 너무 주관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 뭐 전망 비전 혹은 뭐 정체성 가치 이런 것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다만 그 차이를 지금 단정하고 벽을 쌓을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각자 잘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하셔서 볼륨을 늘려라. 어차피 양당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양쪽 극단으로 가운데 볼륨이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저는 서로를 좀 고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배제하지 말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협력의 가능성이 있는지는 차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두 거대 양당의 문제점, 핵심적으로 추려주신다면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우리 정치를 끝도 없이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괴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만들고 있고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서 경쟁하기보다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양당이 서로 대립하고 다른 것 같지만은 실은 한 몸이고 서로 여야를 바꿔가면서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대적 공생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치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전 희망이 없다고 보고요. 이 적대적 공생 체제를 온전하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제도, 네. 이 제도를 끝까지 양당은 본인들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고, 지난번에 심지어 제도 개혁을 했는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걸 파괴까지 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저는 첫 번째 과제는 이런 어떤 적대적 공생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야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다양성이 열리고 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을 통한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